귀여운 언니들이 지금 강의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헤매고 있어서. 자, 페이지 134줄 거기 보시면, 자, 이제 뭐가 있냐?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세포의 핵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맞죠? 핵 속에. 핵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건데,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 거냐?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 거냐? 자,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DNA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죠? DNA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중 완성구조. 됐죠? 이렇게 이중 완성구조. 이런 모습이에요. 됐죠? 오케이. 근데, 자, 여기 이제 네모라고 하는 박스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네모라고 하는 박스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쭉, 정보들이 반복되어가지고, 뭔가 정보를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 다라, 해. 그치? 그 다음에, 초성, 오, 여, 이렇게, 이런 뭔가 자음들의 합으로 뭔가 단어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케이. 우리는 이 네모라고 하는 게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아이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얘를 헥산의 기본 단위체라고 해. 헥산의 기본 단위체. 헥산의 기본 단위체. 디테일하게 고일 과정 넘어가면서 곧 배울 거야. 네? 모든 DNA나 그러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DNA, RNA 유전물질 안에도 어떠한 단어식으로 나타내는가 이런 거야. 오케이? 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이런데 약속된 일종의 단어야. 반복된 단어. 오케이? 근데 거기 그 단어에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탄소나 수소나 질소들로 이루어졌을 거니까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나 질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야. 오케이? 또는 어떤 건 탄소나 탄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야. 오케이? 고리모양. 왜? 탄소들끼리 계속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중2 때부터 배웠던 CO2네, 아니면 CH4네, 막 이렇게 여러 원소들이 결합하여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탄소들끼리 계속 이렇게 결합되어서 고리 모양의 이런 형태를 만든 이런 형태의 화학적인 분자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 염기라고 해. 염기. 얘도 염기고 얘도 염기. 고리 모양이라고 해서 방향 쪽에 염기. 여기도 고리 모양이라고 해서 방향 쪽에 염기라고 해. 염기. 오케이. 그 염기들이 4종류가 있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일단 들어봐. 여러분 중3 수준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고일 통합에서 나올 거야. 이것도 다시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오케이? 즉, 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일종의 뭐가 들어가나 기억부터 히읗까지 우리 모음들. 그지? 거기에 여, 오, 유. 그지? 그 다음에 여, 이. 이렇게. 여러 우리 그 한글의 조합을 만드는 여러 각학들 있잖아. 모음과 자음들. 그런 각각의 합들처럼 우리의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상에서는 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같은 아이들 그 기본적인 형태의 명령으로만 서로 소통을 해. 얘가 몇 개 있는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지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이렇게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상에서 한글이 우리가 어떤 단어나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와 비슷한 원리로 약속된 딱 4종류에서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한 4종류의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 몇 개씩 있고 그들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령어가 인슐린을 만들라는 유전자. 오케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밀레이스를 만들라는 유전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저 네모라고 하는 박스가 뉴클레오타이드였어. 오케이? 네모라는 박스가 뉴클레오타이드고 그 네모라는 박스 안에 놓여져 있는 아데닌이냐, 타이민이냐, 구아닌이냐, 사이토신이냐 각각 그 반복된 염기가 사람마다 몇 개가 반복되고 어떤 순서대로 배치되는지, 그지? 염기의 배열 순서, 배열되는 순서와 개수. 오케이? 그 등등등에 따라서 정보가 다 다른 거야.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열되어 있는 정보는 유전자. 오케이? 어떤 유전자? 인슐린을 만들는 유전자. 돼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어떤 유전자? 아밀레이스를 만들는 유전자. 정보인 거야. 그래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보.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일종의 하나의 큰 책에,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큰 책에다가
여기서 10쪽까지는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뭐 20쪽부터 25쪽까지는 물리에 대한 내용. 그죠? 그 다음에 25쪽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0쪽까지는 생물, 생식과 유전에 대한 내용. 이렇게 쪽수로 어서부터 어디까지는 생물에 대한 내용.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학에 대한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리에 대한 내용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특정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구획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 유전자가 모든 세포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유전자를 항상 다 펼쳐진 채로 쓰진 않아. 모두 다 항상 늘 펼쳐진 채로 그 모든 유전자를 쓰진 않아. 왜냐면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의 카테고리에 정보가 여러 개가 있겠잖아. 근데 어떤 날은 뭐 여러분이 꺼내다 쓰는 거지. 어떤 거 오늘은 집들이 손님들이 오신대. 그러면 오늘 잡채하고 소갈비하고 그것만 하는 거지 뭐 거의 나 먹자고 하는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거에 뭐 만두 같은 집어넣은 만두라면까지 해당하는 걸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정보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 개의 레시피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필요할 때 그 잡채에 관련된 그 정보를 가지고서만 잡채 또는 소갈비 우리 집들이 컨셉이니까 거기를 딱딱딱 꺼내서 쓰는 것처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유전자를 여러분이 다 한꺼번에 하나의 팩 속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모든 유전자 레시피를 싹 다 갖고 있어도 그치? 그 싹 다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늘 한꺼번에 다 쓰진 않는다고. 늘 한꺼번에 다 읽어서 이제 어떤 단백질을 만들게끔 하진 않는다고. 오케이? 왜? 지금은 집들이에 필요한 정보만 필요한 거니까. 집들이 손님들이 오신대. 그럼 거기에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내야지 막 라면에 만두 집어넣고 그 정도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죄송하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요리에 대한 명령어를 싹 다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전자 각각을 모두 다 갖고 있더라도 그 유전자가 다 발효되는 건 아니라고. 항시 발효되는 건 아니라고. 됐죠? 그래서 언제는 자 지금 이 인슐린 유전자 예를 들어서 집들이니까 비유를 해볼게. 잡채를 만들게 하는 정보라고 해봐. 잡채를 만드는 레시피. 지금은 잡채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잡채가 아니라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 명령어는 잡채가 아니라 주로 뭘 만드는? 떡만둣국을 만드는 떡만둣국 레시피야. 지금은 얘가 안 필요하잖아. 집들이 오셨는데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정보는 자주 쓰지 않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니 얘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실패처럼 존재하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여기가 히스톤이야. 오케이? 그래서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패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고 이 실패로 되어 있는 단백질에 DNA를 2바퀴 반 정도 이 지금 자주 안 사용하는 이 정보를 2바퀴 반 정도 동염해가지고 응축을 시켜봐. 오케이? 자주 안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장에 현재는 여름 계절의 옷만 주로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겨울 됐다고 겨울을 지났다고 해서 겨울옷 다 버리나? 지금 겨울옷 안 필요하다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여러분 어머님이 막 정리정돈 해가지고 압축을 잘 해놨을 거야. 두꺼운 패딩옷을. 그럼 겨울 되면 필요할 때 얘를 꺼내 입으면 돼.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입고 있긴 하지만. 이해된가요? 그래서 안 쓸 때는 엄청나게 패킹을 해놓고 그걸 응축이라고 해. 쓸 때는 펼쳐서 쓰는 형태. 그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응축되어 있는 이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 134쪽 거기 보시면 오마이갓 다친 거 아니지? 다쳤냐? 지나? 안 다쳤냐? 다행이다. 헤이야. 134쪽 거기 그림 한번 봐봅시다. 중간에 보시면 염색체 구조에서 나와 있어요. 그죠? 염색체 구조 나와 있고 왼쪽에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있고 약간 빨간 촉촉한 단백질이라고 보이죠? 그 단백질이 히스톤입니다. 거기다 적어줘. 히스톤이라고 적어줘. 빨간 거. 그리고 그 빨간 히스톤 단백질이 동염해져 있죠. 여기 막 DNA를 빨간 히스톤 단백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의 히스톤 단백질 여러 개가 모여 있고 그 여러 개가 DNA를 동염해져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오케이, DNA를 동염해져 있는 구조. 그 동염해져 있는 마치 종 모양처럼 동글동글한 날개는 있죠. 8개의 히스톤 빨간색 덩어리들이
이제 DNA에서 감싸져 있는 형태의 모습처럼 보여있는 여기 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얘를 응축의, 그죠? 유전 정보, 응축의 기본 단위, 응축의 기본 단위, 기본 단위. 얘를 적어주세요. 뉴클레오솜이에요. 뉴클레오솜. 비슷한 이름들 워딩이 많이 나오니까 뉴클레오솜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어디다가? 네, 걔입니다. 아니, 그 전체. 맞아요. 그 전체. 맞아요. 그 전체예요. 그 전체 뉴클레오솜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알갱이, 알갱이 여러 개가. 맞아요. 그거 뉴클레오솜 맞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뉴클레오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핑크색 동그라미는 히스톤 단백질이었고요. 됐네요. 잘 찾아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DNA가 두 바퀴 반씩 감겨서 응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 뭔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항시 다 펼쳐서 쓰진 않더라. 자주 쓰는 정보들은 펼쳐져 있는 거고 자주 안 사용하는 정보들은 응축되어 있는 상태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응축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게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그 모습이 항상 핵이라고 하는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염색 사모습입니다. 염색 사모습이야. 오케이. 자, 여러분의 그 책 중간쯤에 보면 이중 나선 구조의 그림이 있고, 그죠?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펼쳐져 있는 모습도 있고 응축되어 있는 모습도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습이 염색 사모습이야. 얘는 간기 때, 그지? 복제하지 않는, 분열하지 않은 간기 때 핵 속에 존재하는 핵 속의 유전 정보의 모습이야. 여기서 이 4가 실사야, 실사. 이 4가 실사. 아, 실 모양처럼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실 모양. 염색 사람에. 근데 봐봐. 오늘 우리 세포 분열을 배울 거야. 어저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왜? 한 개 세포가 계속 무한정 커지면 오히려 물질간에 불리하다라고 했었죠.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물질이 더 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덩치가 커진 것보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쪼개지고 작은 사이즈 여러 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제 물질간에 더 유리하다라고 했었지. 오케이, 작은 사이즈 여러 개 유지하는 게 따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자, 염색사는 평상시에 존재하는 세포 내의 모습이고 간기가 평상시야. 근데 그 염색사가 봐봐. 핵이 뚜렷하게 있을 때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의 체세포는 엄마 아빠가 둘 다 공동 기여를 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거죠. 아빠가 준 정자에 엄마가 준 난자가 만나서 수용이 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오케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오케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총 몇 가닥이 됐어, 사람. 총 46개가 있어요. 돼요? 46개. 됐어요? 이 실가닥 하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실가닥 하나가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서 펼쳐져 있는 부분과 응축되어 있는 부분도 다 있는 모습을 굉장히 심플하게 압축시켜서 내가 이렇게 실가닥 하나처럼 표현한 거야. 다시, 오케이. 저 실가닥 하나가 유전 정보들이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오픈된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일부 안 쓰는 유전자들은 응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실가닥 하나가 저 염색사 하나를 표현한 거야. 아빠한테 받은 하나의 염색사. 책에는 없어요. 이 그림이 책에는 없어요. 아빠한테 받은 하나의 염색사, 엄마한테 받은 또 하나의 똑같은 크기의 하나의 염색사.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염색사가 있는데 사람은 종마다 다 다른 종류의 다른 개수를 갖고 있지만 이 염색사가 총 46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23개를 받았고 엄마한테 23개를 받아서 총 23쌍의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의 총수를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사람이니까 이만큼의 개수인 거고 종마다 다른 개수 또는 서로 종이 달라도 개수는 똑같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근데 봐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덩치가 커졌어. 물질교환을 분리해. 그래서
그냥 핵 하나만 갖고 있고 얘가 쭉 나눠져서 너가 세포로 기능해 라고 하면 얘가 세포로 기능할 수 있나? 못하지. 왜? 얘는 유전 정보를 안 갖고 있잖아. 전혀 뭘 어떻게 해라, 어떤 요소 만들어라,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정보를 안 갖고 있는데 얘가 세포로 기능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도 세포로 기능하고 너도 세포로 기능하려면 이렇게 세포 질량이 늘어나기 전 어떻게 해줘야 돼? 얘 핵 속에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반반 나눠가져야 돼. 원본, 카피본 이렇게. 맞죠? 오케이? 그래서 분열을 할 거야. 분열을 하기 전 어떤 걸 먼저 해? 엄청난 계획, 엄청난 준비를 먼저 하는 거야. 분열을 하기 전 준비를 할 건데 어떤 준비를 할 거냐? 언제? 분열 들어가기 전 안 되겠어. 내가 너를 유전 정보를 복제해야 되겠어 싶어서 이런 식으로 자, 좀 확대한 거야. 지금 핵 속에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검은색이 너무 안 보인다. 그치? 얘가 보려나? 얘도 안 보일 것 같아. 써보지 뭐. 자, 분열하기 전 먼저 핵 속에 원본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원본이고 그럼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유전 정보를 그죠? 왜냐면 최종적으로 난 원본 갖고 있고 넌 카피본 갖고 있고 나눠줘야 되니까 원본이 있어. 넌 복제, 그지?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각각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바탕으로 복제에 유전 정보를 먼저 DNA를 두 배로 복제를 먼저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복제를 하는 시기, DNA를 두 배로 복제를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 때냐면 핵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을 때야. 우리가 완전히 분열해야 돼 라고 하는 분열하는 그 시기는 아니야. 오케이? 미리 준비하는 핵막이라고 하는 공간의 경계가 있을 때 준비를 다 하고 오케이? 핵이라는 공간에 이 염색상 모습으로 DNA를 두 배로 복제를 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간 적 있어? 혹시 기숙사생이니까 좀 대충은 알 거야. 혹시 처음에 기숙사 들어갈 때 짐 같은 거 꾸려서 가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면 이제 내가 거기서 생활도 해야 되니까 뭐 간단한 나의 뭐 이불이나 뭐 베개나 뭐 이런 것들 좀 챙겨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방에 있는 살림살이를 어디 공간에 이사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어때요? 쓰레기까지 갖고 갈 필요는 없죠. 그죠? 내가 진짜 필요한 거면 내가 거기서 진짜 쓸 것만 꼭 챙겨서 가잖아. 그리고 짐이 너무 많아. 근데 가방은 작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든 부피를 줄여서 쑤셔 넣잖아. 꼭 필요한 것들은 꼭 갖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압축하고 응축하고 해서 이렇게 막 진공팩 해가지고 그죠? 열었을 때는 부피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가죠. 오케이?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보가 손실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유전 정보를 지금 핵 속에 있던 유전 정보를 두 배로 복제를 했단 말이야. 됐죠? 복제를 했는데 그 복제됐던 유전 정보가 이렇게 이사를 해가는 동안에 원본이 갖고가 너 나눠가 이렇게 이사를 해가는 동안에 찢어지면 안 돼. 정보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제한 이후에 이 원본과 카피본을 엄청나게 더 많이 저히스톤을 많이 발달시켜서 돌돌돌돌 동염해서 엄청 응축된 형태의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염색체예요. 오케이? 이게 염색체야. 막대기처럼 나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모습. 돼요? 오케이? 또 마찬가지. 저 파란색 하나도 원본을 바탕으로 얘를 복제를 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정보들이 소실되거나 이렇게 실처럼 펼쳐진 상태로 정보들이 소실되거나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응축을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막 동염해서 엄청나게 응축시킨 이런 나비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돼요? 아빠 것도 정보가 복제돼서 저렇게 응축된 모습. 엄마 것도 정보가 복제돼서 저렇게 응축된 모습. 얘가 1번 거에 해당하는 아빠 거고 얘가 1번 거에 해당하는 엄마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저 나비 하나가 각각 다 뭐라고 해?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저는 이 1번 것만 지금 카피를 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2번 것도 마찬가지.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면 전체적인 크기가 좀 달라. 2번 건 좀 작아, 전체적인 크기가. 그치? 그리고 2번 거의 아빠 것도 마찬가지. 막 정보들이 분실되면 안 되니까 돌돌돌 동임해서 히스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응축된 구조로 만든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도 염색체고 너도 염색체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엄마 이거 검정 거는 아빠한테 받는 거, 파란 거는 엄마한테 받는 거잖아. 왜?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우리는 상동형색체라고 하는 거야. 상동은 같을 동, 뭐가 같다야? 정보가 같다가 아니야. 정보는 같을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뭐 와드콩 모양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를 다 주진 않잖아. 우리 아빠는 모양을 둥글게 근데 엄마는 모양을 주름지게 하는 걸 줬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주는 상태일 건데 여튼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 그게 상동관계라고 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크기가 똑같아. 부계로부터 모계로부터 받으면. 오케이? 크기가 대부분 똑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딥박치게 들어가면 하나의 염색체는 봐봐. 이 검정색 한 가닥이 원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는 원래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였죠. 근데 얘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복제된 응축된 모습으로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정보는 그치?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정보랑 다 똑같아요, 달라요? 얘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그죠? 이 검은 거가 그대로 복제가 돼서 복제된 다음에 돌돌돌 동염해서 응축돼서 얘를 만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놓여져 있는 바템의 정보와 이쪽에 놓여져 있는 바템의 정보는 완전히 너는 나의 병신아 이러지 않잖아.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소울메이트야. 너무 똑같아. 막 이런 표현 하잖아. 그래서 분신 관계와 똑같다라고 해요. 이 반틈 가닥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해. 즉 하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를 이루어졌어. 오케이? 분신 관계야. 분신. 카피버 분신. 돼요? 여기 파란색도 마찬가지. 아빠가 좀 파란색이 있었는데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정보를 복제를 한 다음에 그렇죠? 복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분실되지 않도록 돌돌돌 동여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 놓여져 있는 정보와 여기 놓여져 있는 정보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와 나는 이런 병신아 이러지 않는다고. 병신아 이러지 않고 동일한 정보의 카피본이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 오케이? 그리고 하나와 하나가 전체적인 크기가 거의 유사하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서로 상동관계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요? 상동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봐봐. 아빠한테는 대문자 R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모양을 둥글게. 엄마는 소문자 R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이렇게. 오케이? 완두콩 모양으로 봤을 때 모양을 둥글게 하거나 모양을 주름지게 하거나 근데 너라고 하는 체세포가 덩치가 너무 커져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있던 얘의 정보를 먼저 복제해. 대문자 R에 대한 걸 복제해. 그죠? 맞죠? 똑같이 복제를 먼저 하고요. 소문자 R에 대한 것도 똑같이 복제를 했고요. 됐죠? 오케이? 힘을 내세요. 오늘 이진이 죽을라 그러네. 그럼 얘가 응축돼가지고 돌돌돌 동염해가지고 이런 염색체가 된 거고요. 그죠? 나가다가 이사 가다가 정보가 끊어지거나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죠? 너도 돌돌돌 동염해서 이런 모양의 염색체가 된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소문자 R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으면 이쪽 염색 분체 있으면 이쪽 염색 분체에도 똑같이 소문자 R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꼭 이렇게까지 다 잘해놓고 여기가 아빠서부터 대문자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대문자 R이고 소문자 R이고 여기 소문자 R이고 여기 대문자 R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들 있어요. 이런 맞아요? 틀려요? 네. 왜? 얘가 그대로 복제돼서 얘가 대문자 R이고 얘가 그대로 복제돼서 얘가 소문자 R인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 너는 나의 분신, 병신 아니고 분신. 그죠? 꼭 중간중간 내가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격한 표현을 쓰니까 이런 거 뭔가 기억에 남을 때, 그죠? 기억을 잘한다고요. 그죠? 분신이야, 병신 아니고. 그래서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하나의 염색체가 되어 있고 두 가닥은 서로 상동관계니까 상동 염색체라고 하더라. 됐죠? 맞죠? 자,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 그 염색체의 형태들을 획형 분석을 해보니까
1번부터 1번 거, 1번 거, 2번 거, 2번 거, 3번 거, 3번 거, 4번 거, 이제 22번 거, 22번 거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22번에 해당하는 것까지 총 1번부터 22번까지 44개는 남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명체라는 공통으로 가져야 될 정보를 갖고 있더라. 그게 상념색체야. 상념색체. 1번부터 자 22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쭉쭉쭉 44 세봤더니 그지? 상념색체. 즉 성별을 구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공통으로 가져야 될 염색체. 오케이? 그래서 23번째에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다르게 해주는 크기가 다른 염색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성별을 다르게 해주는. 어떤 식으로 성별을 어떻게 다르냐? 춥나요? 덥나요? 자, 성별을 다르냐? 자, 남자는 크기가 대빵 큰 극단적인 제일 크기가 큰 X 염색체와 얘보다 쪼꼬미에 해당하는 크기가 좀 작은 근데 Y 염색체. 그치 거의 약간 동원체가 있긴 있거든요. 염색체 가운데 이 모가지처럼 쪼여진 여기 이 부분이 나중에 밧줄이 부착될 부분이 동원체인 겁니다. 동원체라고 얘기합니다. 쪼여져 있는 여기 약간 허리에 해당하는 가운데 부분 여기 동원체라고 해. 오케이? 근데 동원체의 포지션이 마치 사이즈가 똑같나 애매할 만큼으로 서로 크기가 좀 작은 크기가 크거나 크기가 작은 두 개를 갖고 있어. 남성. 이게 X, Y 염색체. 성염색체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성염색체 X와 Y를 갖고 있고요. 됐죠? 오케이? 근데 여성은 이 크기가 대빵 큰 X 염색체와 또 크기가 대빵 큰 X 염색체를 동일하게 상동으로 갖고 있어요. X 염색체 두 개로.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성별을 구분지어주는 주로 이런 유전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별을 나누는. 자, 그럼 아래 4번 있죠? 4번 언능 연결 한번 해줘봐요.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동염색체 개념이 나와있고 4번을 연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만 후딱 풀고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지켜드릴게요. 갔다 와서 저는 세세포 분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게끔 하고 4번 상염색체 어디로 가야 돼? 미음으로 그쵸? 성염색체 어디로 가야 돼? 성별을 구별하는 쌍 미음으로 가야죠. X는 어디야?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별 여기 항상 한 번만 끝까지 들어봐야죠. Y는 뭐야? Y는 남자에게만 있는 염색체 그죠? 자 근데 남자가 Y만 갖고 있진 않아. 당연히 상염색체와 Y 염색체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상동은 모양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숙제 해왔던 거 이따가 확인하고 세세포 분야까지 와서 설명을 좀 더 할 거니 좀 잘 쉬시고 피곤하신 분 좀 주무시고 온도 괜찮아. 너무 추워. 어떤 쪽 그쪽 친구는 바로 가다 추울 거야. 저기 타페리아에 무릎담 있거든. 가서 좀 덮고 자도 돼. 너네 휴대폰 안 됐지? 폰 좀 내고 여러분 쉴 때 좀 쉬어라. 오늘 체세포 분열을 하면 내일 감수 분열을 할 건데 감수 분열이 더 많이 오거든요. 감수 분열을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체세포 분열을 좀 여기다 열심히 막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은 춥냐? 이슬아 괜찮냐? 아니면 괜찮아? 담요 갖다 줄게 담요. 괜찮겠어? 자, 그러면 자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죠? 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세포에 왜? 나 그런 검정색들이 다 나오지 않아. 나 분명 미안해 보도 막 하는 거 같고 이거 헐. 네, 다시 왔어요.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좀 더 잘 나오네요. 자, 체세포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하고 좀 달라요.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정자나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나뉘어지는 분열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뉘어지는 분열을 꼭 해줘야 돼. 근데 세세포 분열도 그렇진 않아. 그래서 얘를 보시면 세세포 분열은 자 연속 두 번의 분열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세포 분열 두 개를 오늘 내일 한 번에 마스터를 할 거니까 비교를 한번 해줘 보면 생식세포 분열은 다른 말로 얘의 특징, 이 분열의 특징에 의해서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 분열의 특징의 워딩을 살려서 이야기하면 감수 분열이라는 워딩으로 설명이 돼요. 감수 분열. 자, 그리고 세세포 분열은 그냥 세세포 분열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간기를 항상 한 번 거쳐. 간기 거치고 분열기. 근데 생세포 분열은 간기는 한 번 거치거든. 한 번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연속 2회의 분열을 합니다. 오케이? 한 번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연속 2회의 분열을 해요. 오케이, 연속 2회 약간 차이가 있죠? 약간. 자, 그래서 주 목적은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 즉 유전 정보를 줄이기 위한 세세포 속에 있는 것보다 유전 정보의 총량을 반으로 줄이고, 오케이, 세세포에 비해 유전 정보의 총량을 반으로 줄이고, 거기다가 세세포에 비해서 유전 정보 총량뿐만 아니라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걸 만들기 위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유전 정보의 총량도 줄이고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인 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다 보니 모든 기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딱 생식 기관에서만 일어나. 동물로 따지면 정성하고 난성, 부적동물로 따지면 정성하고 난성. 근데 세세포 분열은 모든 세포에서 내가 봐봐 상처가 났어. 내 상처가 메꿔지지 않고 구멍이 뚫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밑에 있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충당을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세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내 온몸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세세포 분열을 한 결과, 세포의 재생. 그치? 세포가, 죽은 세포가 없어지고, 세포가 살아나게 되는 세포의 재생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뭐, 세포의 수가 늘어나니까, 세세포의 수가 증가하니까 그 결과 뭐 하게 돼? 개체가 생장하게 커지게 된다고. 개체 자체가 커지게 돼.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세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염색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이야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이해가 어려워 보이니 이해는 내일 하고 이 세세포 분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 감수 분열 과정까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세포 분열이든 생세포 분열이든 분열할 때만 염색체가 등장. 분열하는 시기에만 염색체가.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약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가 있었습니다. 핵이 있었어요. 그러면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막 열심히 물질에서 하다 보니까, 그지? 핵이 뚜렷하게 있는 시기니까 이때는 간기입니다. 간기는 핵 너머에, 핵 속에, 그지? 핵 속에 염색 4 상태로 유전 정보가 있어요. 사람은 총 46개가 있겠죠. 그래서 핵 속 염색 4에 유전 44개의 염색사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 핵에 있던 이 유전 정보들을 꺼내다가 열심히 효소도 만들고 물질에서도 막 겁나 많이 하다 보니 살짝쿵 덩치가 커졌어요. 살짝쿵 세포 질량 덩치가 커졌어요. 얘보다 얘가. 그럼 어때? 물질변에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 그치? 외부로부터 물질 들어오고 핵이 내부를 컨트롤해내는 그것이 좀 불리해져. 안 되겠다. 그럴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복제해서 니도 갖고 나도 갖고 두 개로 나눠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살짝쿵 커지니까 똑같이 간기 시기에 안 되겠어. 이제는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이상하게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간기의 이 특정 시기 때 DNA를 복제한다고. 복제하기 시작해. 오케이? 복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 덩어리 4개로만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핵 너머에 있었고요. 그래서 살짝 덩치가 커지니까 안 되겠어.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으니까 너도 갖고 있는 정보 복제하고 네가 갖고 있는 정보 복제를 일단 하자. 이사회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야. 두 배로 복제를 해서. 그게 단계야. 오케이? 근데 명확하게 이 시기에는 봐봐. 핵이라고 하는 경계가 쉴드가 확 쳐져 있으니까 이 핵 너머에서 정확히 DNA가 두 배로 몇 시간에 걸쳐서 복제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는 판단하기는 어려워. 핵이라고 하는 쉴드된 공간 안에서 이런 복잡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분열을 위한 준비가 완벽히 됐다라고 하자. 이렇게 복제를 해놓고 준비가 됐어. 오케이? 복제를 하고 준비가 완벽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삿짐 중에 뭐 가지고 갈 짐만 들고 가야지 쓰레기 갖고 갈 필요 없잖아. 정지 정도 하겠지. 그리고 이삿짐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책상으로 옮긴대. 그럼 책상 안에 엄청나게 많은 책하고 여러분의 뭐 레고나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무게가 겁나 많은 게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책상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책상 안에 있는 짐을 그 어떤 큰 박스에다가 살포시 다 넣어놓고 그니 책상 자체만 옮겨가는 거거든. 나중에 다시 그 짐들을 다시 집어넣고 원위치 시키는 거야. 왜냐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통으로 들 수가 없어.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잘 패킹해서 얘를 동여매서 네? 오케이? 동여매서 그래서 동여매가지고 이제 막 분열기와 복제가 완벽하게 됐으면 그럼 그 다음 단계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핵이 사라지고 너라고 하는 걸 더 잘 동여매서 뭐로 만드는 거야? 염색체. 그죠? 저 빨간색도 잘 동여매서 염색체. 그죠? 맞죠? 그 다음 여 조그마한 빨간색도 너도 잘 동여매서 염색체. 맞죠? 왜? 잘 동여매나야? 이사하다가 정보가 소실되거나 끊기지 않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너도 동여매서 염색체로 만들어줬어. 됐죠? 오케이? 염색체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 언제? 지금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 염색체가 등장한 시기는 분열을 준비하는 얘는 분열기야. 분열을 준비하는 분열기인 거고 돼요? 이때는 분열기가 아니야. 이때 미안합니다. 분열을 준비하는 이때의 시기는 간기인 거고 이제 이런 나비 같은 구조의 염색체가 등장하면 얘 때는 분열이라고 해. 오케이? 나비 같은 구조가 등장하면 분열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분열기 때 염색체가 이제 분열기의 첫 번째 시기가 전기예요. 분열하는 시기 전기. 크게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전기 때, 맨 먼저 전기 때, 분열기 전기 때 뭐야? 핵막이 사라지고 오케이? 핵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이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정보를 이동을 시켜야 되겠어. 핵이라는 좁은 공간, 넓은 공간. 그리고 이 염색사들이 응축되어서 돌돌돌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등장하기 시작해. 염색사가 염색체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오케이? 핵막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 양 끝에서 뭐가 나오냐? 마치 스파이더맨의 밧줄처럼 얘가 등장해요. 그게 방추사입니다. 방추사가 등장해요. 밧줄이. 오케이? 그래서 이 밧줄이 여기 봐봐. 이렇게 나와서 여기 쌓여야 돼. 오케이? 이 하나의 염색체 가운데 모가지 부분, 도마체 각각 양 사이드에서부터 나왔던 얘가 슝 등장해서 오케이? 각 갈고리 마냥으로 얘네를 각각 낚아챕니다. 오케이? 낚아채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때 처음 염색사가 염색체로 등장하는 시기가 제일 먼저의 분열하는 시기 첫 번째는 전기고요.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중기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자예요. 이미의 가상의 적도면이라고 하는 적도판에 배열해. 모든 염색체가 오케이? 모든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가운데 정가운데 얘가 지그재그처럼 왔다리 하다 보니까 양 끝에서부터 왔던 얘네들에 의해서 양 끝에서부터 왔던 이 아이들에 의해서 오케이? 양 끝에서부터 왔던 이 아이들에 의해서 양 끝에부터 왔던 이 아이들의 왔다 갔다 하면 뿅뿅 정 가운데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막 조금만 실들이 텐션에 의해서 텐션의 각각의 좌우 조절을 통해 정 가운데 모든 염색체를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 예전에 영천중학교 성배가 있었어요. 이 성배가 이 단원에서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그럼 중기는 정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아이러니한 장점을 갖고 있어. 어떤 아이러니한 장점을 갖고 있냐면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배열했기 때문에 이 세포 속에 있던 염색체들을 관찰하기 아주 좋겠죠. 네, 나 좀 보세요라고 하듯이 정 가운데 다 배열했으니까. 그치? 정 가운데 배열했으니까. 그래서 가운데 배열에서 적도면을 배열하니까 모든, 즉 염색체를 잘 관찰하기, 염색체 관찰을 하기 좋은 시기야. 왜? 나 좀 봐봐요 하듯이 정 가운데를 쭉 배열했으니까요. 맞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정 가운데 배열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버려. 그래서 가운데 쫙 배열하면 마치 뭔가 하나에 의해서 텐션에 그 다음 단계로 탕 해가지고 동시에 쫙 뭔가 정보가 반쯤 나눠지는 것처럼 가운데 배열하자마자 이 가운데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이 동원체의 반틈이 썰리는 것처럼 염색체를 구성하는 동원체의 반틈이 썰리는 것처럼 염색체를 구성한 동원체의 반틈이 썰리고 동원체의 반틈이 썰리는 것처럼 되어서 이 각각들이 그 다음 단계 후기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후기로 진행하냐? 이렇게 이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가 되어서 양 사이드 극으로 질질질 끌려가요. 이렇게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염색체 하나 모습이 되는 거야. 지윤이 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모습이 되는 거고 저 두 개를 합하면 이 모습이 되는 거고 고생들이 많다 너네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하니까 키가 조그만한 형태의 이 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고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하니까 크기가 조그만한 모습의 이 조그만한 이 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이게 언제 시기예요? 후기야. 후기는 어떻게 모든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류돼요. 염색 분체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돼요? 그래서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모습을 주고 이 세포에 세세포에 그지? 염색체 수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봐. 그럼 또 친구들이 이걸 하나씩 염색체로 모집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세는 친구도 있어. 아니지.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애프터 상태잖아. 원래는 염색체로 이게 하나가 붙여진 이 모습이었던 게 정보를 반반 따라가기 위해서 찢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모습의 그림이지만 염색체 수를 카운팅하려면 얘가 붙여져 있는 이 모습에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염색체가 네 개 있었던 걸 정보를 반반 복제됐던 어차피 카피본이었으니까. 그치? 어차피 복제본이잖아. 왜? 얘가 그대로 복제돼서 얘가 대문자 R을 갖고 있다면 여기도 대문자 R을 갖고 있고 그죠? 여기가 소문자 R을 갖고 있다면 여기 소문자 R을 갖고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정보가 반반씩 나눠가는 거죠. 여기 대문자 R이 있었고 아빠가 줬던 거 정보 나눠가면 여기는 엄마가 준 소문자 R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소문자 R을 갖고 있는 정보가 반반 나눠가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기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말기가 되면 자, 말기는 아직 완벽히 세포질 분열까지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너도 너끼리의 핵을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핵을 만들어서 여기 보세요. 대문자 I 갖고 있을 거고 빨간색의 소문자 R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은 크기끼리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살짝 쬐까는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이렇게 쬐까는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이렇게 각각 쬐까는 거 얘기해서 이렇게 핵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 핵 두 개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보가 나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너도 하나 핵 갖고 있고 너도 하나 핵 갖고 있고 너도 핵 하나 갖고 있고 아빠 갖고 있고 이렇게 그죠? 여기 뱀자리고 여기 소문자리고 이렇게 맞죠? 돼요? 이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세포 분열하는 어떤 식의 전기, 그죠? 여기 지금 감기가 있었으면 감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핵막이 뚜렷하게 보면 무조건 감기야 얘들아. 핵막이 뚜렷하게 있으면 무조건 감기야. 핵이 뚜렷하면 무조건 감기. 감기 거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염색체가 등장해. 전기, 그 다음에 가운데 배열 중기, 전기, 후기, 그죠? 그리고 말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말기에 두 개의 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독립적인 세포로 두 개로 완벽히 나눠졌다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말기 맨 마지막에 무슨 분열까지 완료가 되냐면 세포질 분열까지 추가로 이거 지금 핵이 분열되는 핵 분열인 거고
전기중력이 말기는. 오케이? 핵 분열을 하는 그때만 뭐가 등장해? 염색체가 등장해. 그래서 염색체가 등장하고 그 염색체의 별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전기중력이 발견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말기음의 마지막, 즉 두 개의 딸기 만들어져 있는 이 마지막에 자 식물세포냐 동물세포냐에 따라서 세포질 분열 방법이 좀 달라. 식물세포냐 동물세포냐에 따라 세포질 분열 방법이 달라. 왜냐면 식물은 제일 바깥쪽에 뭘 더 추가로 갖고 있어. 세포벽을 추가로 갖고 있거든. 세포벽을. 오케이?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너라고 하는 핵이 준 정보에 너는 나만의 공간만큼이야. 너도 넌 나만의 공간만큼이야. 이 각각 세포벽을 안에서부터 쌓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딸기 완전히 만들어지고 난 후 여러분 책 어디 보시면 되냐면 136쪽에 오른쪽 위쪽에서 보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나와 있죠. 그죠? 네모난 녹색 그림이 지금 식물세포입니다. 네모난 녹색 그림이 식물세포야. 그래서 녹색 그림 식물세포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뭐가 쌓이고 있죠. 그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게 지금 세포 뭐가 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쌓이면서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판이라는 게. 됐죠? 그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세포판, 즉 이 세포판은 여린 세포 벽성분이야. 그러니까 세포벽이 성인이 됐을 때 모습이 있고 어릴 때서 모습이 있겠지. 그러니까 세포벽이 성장하기 전 여린 어린 세포벽 모습의 형태를 세포판이라고 해. 세포판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형성되면서 만들어지고요. 어떤 세포는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그래서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나요? 없죠. 세포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치 누군가 미지의 힘이 밖에서 다운 호떡 단축을 쪼여서 뚝 뚫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 관찰해보면. 근데 실제 어떤 미지의 힘이 호떡 단축을 쪼여져가지고 떨어져 나간 건 아니겠지. 그치? 안에서부터 마치 텐트 위아래를 붙잡고 텐트 위아래를 붙잡고 쪼여져가지고 뚝 당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쪼여져서 두 개가 뚝 떨어져 가. 오케이? 그거 우리 수축한 형성이라고 하거든? 수축한. 근데 이런 표현을 써. 어떻게? 누구는 동물세포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원형질이 함입되거나 만입되거나 만입 또는 함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돼요? 원형질이 만입되거나 함입된다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거기 여러분 책에 있는 131쪽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설명을 좀 완료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딜 풀어보냐? 저기 5번은 너무 쉬울 것 같고 넘겨서 141쪽 한번 가볼래? 자, 141쪽에 7번과 8번과 9번이 있어요. 7, 8, 9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7번, 8번, 9번. 자, 좀 더 시간 줄까? 9번까지도 해봐야 돼, 9번까지도. 성적표 나오면 주세요. 자, 일단 7번, 8번, 9번 봅시다. 7번.
자, 가부터 마까지 순서대로 내려봅시다 했습니다. 가가 지금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또 나는 뚜렷한 행방을 갖고 있네요. 언제? 간기겠죠. 자, 다는 어때요? 전기고요. 그죠? 나는 어때요? 후기입니다. 그죠? 자, 마는 중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가부터 마까지 순서대로 내려보면 제일 먼저 뚜렷한 행방을 갖고 있는 간기가 제일 먼저겠죠? 간기, 전기, 중기기, 말기. 그림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나, 다, 마라가 맞았니? 나랑 마라가 맞았어요? 정윤씨 맞았어요? 맞았나요? 진짜요? 네, 나다 마라가요. 나다 마라가. 지금부터 말에 대한 의미에서 오는 걸 됐습니다. 가에서 가 말기예요. 왜 이제 뭐 세포폰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말기입니다.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었다. 아니 염색체수 반으로 줄어드는 건 언제 우리가 내일 배울 감수분해할 때 배운다고. 체세포 분해할 때 배웠잖아. 그지? 염색체는 똑같아요. 분열 전과 후 나세포와 모세포가 그지? 염색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나에서 염색체가 가장 쫄게 관찰 때 나가 아니요. 나에서 나중에 염색 나오지도 않는 이유. 다에서 핵막과 인이 관찰돼. 핵막과 인은 핵이 뚜렷한 가에서 나에서 보이겠어. 나에서 간기 때. 핵막. 선생님 그럼 인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 인. 거기 나 그림 보니까 마치 이 아이의 얼굴에 점이 오래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핵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 있지. 여러분 색에 보니까 이렇게 점 찍어지고 죠. 그렇죠? 보여요? 걔가 인이에요. 인이 원소기호 인, 피 이거 아닙니다. 그냥 동음이어예요. 오케이, 동음이어고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기에 유전정보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정보가 처음 응축돼가지고 마치 점 찍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막 실가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실가닥 중에 일부가 거기 한 곳에 막 응축돼서 겉에서 현미경사 보면 점 찍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응축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응축이 유전정보에 응축이 되는 구조. 잤네 잤어. 잤네. 응축이 되는 구조. 그래서 인이 그 부분이고 원소기호 P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아니죠. 라가 맞죠. 라가 뭔데 혹이 염색분체가 양쪽 끝으로 끌려온다. 끝으로 4번이더라. 됐죠?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갑시다. 9번. 자, 어떤 세포의 세포분열 과정 중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게 해봅시다. 자, 가운데 세포판이 보여요. 세포판이 보이니까 이 동물은 동물세포예요? 식물입니다. 그죠? 자, 세포분열 날개 보이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질 분열 과정이더라. 네, 맞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끝낼 줄 알았죠. 아직 조금 남았어요. 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내일 뭘 배우고, 내일은 감수분열 배울 거고, 오늘 체세분열 끝낼 거예요. 그래서, 자, 한참 망해보니까 139쪽이죠. 139쪽. 자, 139쪽. 이것도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실험 원리를 이해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체세포분열 과정이 있었잖아. 걔네들 관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동물세포는 주변에 세포 덩어리가 딱 캐내면 거의 피부먹이에요. 왜? 모세혈관 주변에 혈관도 있고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양분을 막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혈관들이 막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덩어리를 빼서는 거의 핏덩어리야. 근데 눈에 잘 안 보여. 오케이? 근데 동물도 세포분열 하긴 할 건데 동물을 세포분열의 관찰 실험 재료로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피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피가 없는 혈관계가 없는 식물세포를 이용해서 주로 체세포분열 관찰하는 거야. 식물은 식물은 정에 서 있는 곳에서만 체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식물은 그 정해진 곳을 우리는 분열 조직이라고 해. 식물의 분열 조직. 그래서 식물은 정해 서 있는 곳에서만 체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정해진 분열 조직들이 뭐가 있더라? 분열 조직이 생산점하고 형성층이 있습니다.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어요. 대학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습니다. 근데 생장점은 주로 뿌리 끝에 있고요. 뿌리 끝이나 줄기 끝에. 형성층은 어디냐? 줄기 가운데. 이렇게 단면을 보면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나이테가 생기는 게 형성 때문이야.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게. 나무 나이테가. 자,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뿌리 끝에 있는 저 세포 덩어리들이 세포를 분열하는 걸 관찰해야겠다 싶어서 뭐를 이용한 거야? 저 양파 뿌리 끝에 있는 생산점 셀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식물을 제거해. 어디다가? 컵에다가
약간 집어넣고 물 놔두고 해갖고 하면 얘가 막 뿌리 막 겁나 자라잖아. 그러면 뿌리 끝에 생산점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부분을 이렇게 한 면도 칼로, 도르코 면도 칼로 잘라. 오케이? 네, 이렇게 자르면 한 2mm 정도, 2mm 정도, 2cm 정도 자르거든? 2cm 칼로? 근데 그 2cm 덩어리 안에 2억 개, 뭐 5억 개, 엄청나게 많은 세포 덩어리들이 한 번에 막 모여 있는 거야. 이 2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덩어리들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나게 왕성한 식물의 치세포들이 막 원본에서부터 원본이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 막 치세포분을 하려고 하는 그 덩어리들 조직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재료로 준비했고 그 세포들 여러 개가 왕성한 각각들을 보기 위해서 실험 순서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실험을 하는 순서는 고정, 해리, 염색, 분리및 악착. 앞을 잘하시 나서 고해 염분 암으로 외워버리십시다. 고해 염분암. 그죠? 고해 염분암으로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고정, 해리, 염색, 분리및 악착. 고정은 그 2cm 정도 되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 막 각시기로 어떤 건 강이 어떤 건 중이 어떤 건 풍이 막 각시기로 머물러 있을 생명을 하고 있었던 얘를 갑자기 이 시장대로 스탑 시켜주는 거거든. 그지? 야 내가 너네를 관찰할 건데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그지? 변질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멈출 수 있게끔 해줘. 이렇게 그게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스탑시키는 거야. 그게 고정 과정이야. 오케이? 어떻게? 자,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여져 있는 혼합용액에다가 저 2cm 덩어리를 그냥 퐁 담가줘. 퐁. 2cm 안에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들어있긴 해, 실제. 따라하고 있어요? 오케이? 2cm나 되는 저 큰 덩어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 내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물의 세포들이 어떤 건 감기, 어떤 건 중기, 어떤 건 포기, 막 다양하게 막 많이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걔네들 최대한 얇게 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현미 영상으로 빛이 투과돼서 관찰하게끔 할 건데.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세포들이 위로 막 덩어리가 두 개가 두꺼운처럼 막 있어버리면 빛이 투과돼가지고 관찰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포의 텐션, 세포벽들의 힘들을 흐물흐물 얇게 해줘서 최대한 얇게 옆으로 펼쳐가지고 봐야 되거든. 얘가 위로 이렇게 자라다 있으면 빛이 투과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세포벽, 즉 조직을 느슨하게 하여 또는 연하게 하여 나중에 분리되기 수월하게 하는 거야. 그게 해리 과정이야. 오케이? 그게 해리하는 과정. 고정은 세포들 하나하나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스탑을 시키는 거고 해리하는 과정은 세포벽을 느슨느슨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묽은 염산, 거기 세포니까 묽은 염산이 있는 용액에다가 한 15분 정도 65도씨 온도에다가 담가둔다면 그치? 15분 정도 65도씨 온도에다가 담가둔다고 15분 정도 65도씨 온도에다가 담가둔다고 그게 해리 과정이야. 그러면 그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용액에 있는 수소이온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이 세포벽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세포벽의 텐션이 약해져서 이렇게 짭짤하게 붙잡고 있는 텐션이 약간 흐물흐물하게 해져서 나중에 분리침으로 찢을 때 양옆으로 펼쳐질 수 있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걔네들의 이제 마지막 과정 아세트산 카민 그래서 동그라미처럼 아세트산 카민 또는 아세트오르세인 우선 아세트오르세인이라고 정의해야 돼. 이것도 나와. 아세트오르세인, 아세트산 카민. 아세트산 카민 옆에다가 아세트오르세인이라고 적어줘. 아세트오르세인. 예전에 올곡중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 많이 틀렸어. 이 둘 다가 그 핵 속에 있는 염색체를 염색하는 염색 용액이야. 그래서 염색체나 핵이나 얘네들 염색하기 위한 염색 용액으로 염색을 해야 얘가 지금 이렇게 뚜렷한 염색된 상태로 빨간색으로 염색된 상태로 너가 지금 염색체인데 가운데 별도 있다. 너가 지금 염색체인데 양옆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염색체를 염색하여서 보기 위한 거야. 그 다음 분리는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해부칩으로 좀 찢어주고 그죠? 마지막에 거름종에 놔두고 고무다리 옆으로 콩콩콩 하다가 꾹 약간 눌러서 압착을 해주면
그 위에 있는 덩어리 큰 게 그지 약간 흐물흐물해져서 최대한 어떤 건 간기에 멈춰있거나 어떤 건 중기에 멈춰있거나 어떤 건 후기에 멈춰있거나 얇게 한 층으로만 겹치게끔 해서 현미경사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 세포 덩어리들이 그 여러분 책에는 지금 하나씩 하나의 시기를 주민해서 고교사으로 넌 단기인 걸 골라내고 넌 중기인 걸 골라서 넌 후기인 걸 골라서 딱 한 샷씩 다 놔둔 거지만 실제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 중에 대부분이 다 해막이 뚜렷한 빨간색의 감기의 모습으로 보이고 왜? 엄청나게 많은 세포 덩어리들이 실제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부만 중기 때 있고 경우 하나 정도 있거나 오케이? 일부만 양 끝으로 끌려가는 이 후기 모습이 약간 있거나 일부만 이제 막 염색체가 날동말동하거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전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씩만을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차례에 놔둔 거군요. 됐죠? 그래서 이 세포 분열 순서, 시체세포 분열 실험수가 외야 돼. 고해 명분학이고 고정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어떤 실험을 처리를 했는지 이거 무조건 외야 된다고요? 그래서 숙제 해줄게요. 어디? 139쪽에 있는 1, 2, 3번이랑 142쪽에 10번과 11번 그리고 우리 5번, 6번 지난번에 숙제 안 해줬지? 그러니까 141쪽 완성해 오는 거. 그리고 진유는 140쪽도 내가 영상 보내줄 테니까 영상 듣고 140쪽, 141쪽 완성해 와야 돼. 지난주 수업 꼭 보내줄게. 그리고 147쪽에 있는 5번 풀어도 돼. 137번에 7쪽에 있는 5번, 139쪽, 그다음 141쪽에 5, 6, 10번, 11번 얼마 안 돼요? 퇴근합시다.